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한 나라가 전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갈 열쇠가 될 운명임을 알고 계셨나요? 예언자들은 이미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이 땅에서 곧 일어날 사건들이 전 세계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2030년부터 2035년 사이 한국에서 벌어질 엄청난 변화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봅시다. 예언자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단순한 국가를 넘어 동양과 서양의 가교 역할을 하리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세계 평화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는 한국이 오랜 역사를 통해 단련된 민족적, 영적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이 자산이 전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랫동안 소외된 존재였으나 블라바츠키는 이 작은 나라가 결국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양의 깊은 영적 전통과 서양의 현대적인 사상이 한국에서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는 그녀의 예견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술, 문화, 그리고 국제적 역할을 보면 그녀의 예언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단순한 정치적 중심지가 아니라 인류의 영적 진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세계 평화를 이끄는 도덕적 등불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으며 이는 미래의 글로벌 리더십에서 영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국 그녀가 예견한 한국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그 영적 중심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을 오늘날의 한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그 실현 가능성을 더욱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블라바츠키가 예견한 한국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블라바츠키의 예언 중 하나는 한국 전쟁과 그로 인한 분단이었습니다. 그녀는 1950년에 일어날 한국 전쟁과 그로 인한 남북한의 분단을 예언하며 이 분단이 오랜 세월 동안 세계적인 갈등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단지 과거의 사건을 넘어 미래에도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1950년의 한국 전쟁은 단순한 지역적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동서냉전의 상징이었고 블라바츠키는 이를 통해 한국이 세계 정치의 중심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예견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 전쟁이 한국을 두 개의 강대국, 즉 미국과 소련 사이의 대리 전쟁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단이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블라바츠키는 단순히 전쟁과 분단만을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 분단이 결국에는 극복될 것이라고 믿었으며 한국이 다시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통합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블라바츠키가 예견한 그 순간은 언제쯤 다가올까요? 블라바츠키는 한국 전쟁과 그 이후의 분단이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분단을 넘어 한국이 다시 세계 평화의 중심이 될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1950년의 한국 전쟁을 정확히 예언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한국이 또 한 번 큰 시련을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영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대전환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블라바츠키는 이 시련이 한국을 다시 한번 시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련이 단순히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변화와 함께 우리는 이 시련을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일어날 이 시련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단순한 정치적 변화일까요? 아니면 영적 각성이 필요할까요?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이 시련을 통해 세계의 도덕적 리더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은 한국이 세계 평화를 이끄는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련을 준비하고
이를 통해 한국이 새로운 시대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블라바츠키의 예언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 한국은 더욱 강해질 것이며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블라바츠키의 신지학 사상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인류의 영적 진화에 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인류가 물질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영적인 발전을 통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영적 진화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신지학은 인간의 영혼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이 영적 진화의 선두에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이 전 세계의 영적 리더로서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은 오늘날의 한국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블라바츠키의 사상에 따르면 한국은 영적 중심지가 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세계 평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예언은 한국의 현재 상황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이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신지학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미래는 단순한 정치적 발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영적 중심지로서 인류의 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준비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을 두 번의 큰 시련을 거친 후 동양의 십자가로 비유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동양의 십자가라는 표현은 한국이 세계적인 변화와 영적 부흥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을 예언하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이 상징이 담고 있는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면 한국의 역사는 두 가지 중요한 시련을 이미 겪었으며 이제 세 번째 단계, 즉 새로운 문명의 탄생을 준비하는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시련은 한국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한국의 물리적, 정치적 경계를 나누었고 그 여파는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련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영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이 두 번째 시련이 한국을 다시 한번 시험할 것이며 그 시련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문명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새로운 문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동서양을 잇는 중심 역할을 하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고유의 전통과 서양의 현대적 사상을 결합하여 전 세계에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문화적 혼합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에서 이 새로운 문명이 시작될 가능성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러한 새로운 문명은 단순한 경제적, 정치적 성장을 넘어 영적 각성을 통해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들의 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중심에 서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문명의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제 그 물음의 답을 찾을 때입니다. 블라바츠키는 2030년 이후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도자는 단순한 정치적 리더가 아닌 영적이고 도덕적인 힘을 지닌 인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이 지도자를 통해 전 세계를 이끄는 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견되었습니다. 그럼 이 지도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인물이 한국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일까요? 이 새로운 지도자는 한국 사회 내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블라바츠키는 이 인물이 한국 사회를 통합하고 영적 가치에 기반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하지 않고 한국 국민과 전 세계가 직면한 영적,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한국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새로운 통합의 시대를 열 것입니다. 한국은 남북으로 나뉜 채로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블라바츠키는 이 지도자가 한국을 하나로 만들고 이 통합이 한국을 세계 평화의 중심으로 이끌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도자는 어떻게 등장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물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2030년 이후의 한국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이 지도자가 나타나면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도덕적,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닌 세계의 도덕적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역할을 뛰어넘어 세계의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녀의 신지학적 관점에 따르면 한국은 인류의 영적 진화를 이끌어갈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럼 한국이 어떻게 이러한 영적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역할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한국의 영적 중심으로서의 역할은 이미 여러 방면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와 철학은 동서양의 사상을 융합하여 새로운 영적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전통적인 불교, 유교, 그리고 샤머니즘적인 영성은 서양의 과학적 세계관과 만나 새로운 형태의 영적 각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인 각성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과 그 목적에 대한 깊은 탐구를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영적 진화를 통해 세계의 도덕적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리더십이 아니라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영적 리더십은 한국이 세계에서 중요한 도덕적 지도자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영적 중심으로서의 한국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계는 지금 큰 변화의 시기에 놓여 있으며 한국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블라바츠키가 예언한 내용들은 단순히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많은 상황들은 이미 그녀의 예언 속에서 다루어졌습니다. 그녀의 예언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정치적, 경제적, 영적 변화들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그녀의 예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을까요? 블라바츠키의 예언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그 예언이 지닌 영적 의미는 오늘날의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줍니다. 그녀는 단순히 미래의 사건들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많은 도전들은 그녀의 예언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제시하는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블라바츠키의 예언은 과거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한국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블라바츠키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이 예언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2030년에서 2035년 사이에 다가올 시련과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한국이 세계의 영적 리더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예언을 단순히 미래에 대한 경고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전 세계를 이끌어갈 영적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한국이 전 세계의 평화와 영적 진화를 이끌어갈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부터 그에 맞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국의 새로운 문명이 태동할 준비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 문명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의 내적 성장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언을 듣고 흘려보낼 수 없으며 그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해 내적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블라바츠키는 한국이 세계의 영적 리더로 떠오를 것이라고 예견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 변화의 중심에 서서 우리는 과연 그 미래에 동참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2030년부터 2035년 사이에 다가올 시련과 그 이후의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한국은 2번의 큰 시련을 이미 겪었고 이제 3번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 한국은 더 이상 분단된 나라가 아닌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영적 중심지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국가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이 세계 평화와 영적 진화를 이끌어갈 때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블라바츠키가 제시한 이 예언은 단순한 미래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여정입니다. 내면의 성장을 도모하고 스스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며 다가올 시대에 대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한국은 그 중심에 서 있을 것이며 그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니콜라 테슬라 같은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역사 속에서 초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그들의 연구는 단순한 과학적 발견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미래와 연결될 수 있는 거대한 음모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숨겨진 비밀에 대해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1943년 필라델피아에서 미국 해군은 상상할 수 없는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표는 한 전함을 전자기장을 사용해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필라델피아 실험은 그 자체로 논란이 많았지만 과학계의 거장들이 이 실험에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테슬라의 이름이 거론되며 그들이 시공간을 조작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실험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지만 일부 생존자들은 그들이 시간 자체를 넘어 이동했다고 주장합니다. 전자기장을 활용해 시공간의 경계를 허물어버린 이 실험은 인류의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단순한 음모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 기반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이 그들을 더욱 당황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험의 성공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발견들이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시공간을 조작하려는 이 시도가 미래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욱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기술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필라델피아 실험은 단지 과거의 사건일 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로서 시공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인류의 도전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도전이 한반도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겨진 비밀들이 한국의 미래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실험이 과연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조작했는지에 대해 알아봤으니 그 결과로 인한 놀라운 시간 여행 이야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실험에서 살아남은 일부 생존자들은 믿을 수 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시공간의 경계를 넘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시간 속을 여행했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 생존자는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무려 2749년의 미래로 이동했으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2749년은 인류가 기술적 발전의 절정을 이루고 모든 형태의 돈과 노동이 사라진 사회로 변모한 시대라고 합니다. 그곳에서는 반중력 기술이 사용되어 도시 전체가 공중에 떠 있으며 사람들이 더 이상 경제적 필요에 따라 살지 않고 완전한 유토피아적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과연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기술적 발전이 인류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기술과 영성이 결합된 새로운 사회 구조는 한국이 가진 영적 지도력과 결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미래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단순히 직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행동에 따라 다양한 경로로 펼쳐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우리의 인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한반도의 운명도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디로 향할지, 그 답은 이미 예언자들에 의해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시간 여행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그 자체로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글로벌 재앙과 대변혁의 예언 또한 무시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이제 이러한 예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봅시다. 세계는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다양한 재앙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언가들은 다가오는 대재앙을 경고하며
기후 변화와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 강대국들이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이러한 재앙에 의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견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질서를 뒤흔들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고 자원 부족으로 인한 전쟁이 벌어지며 많은 국가들이 이 혼란 속에서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은 과연 단순한 경고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변화의 서막일까요? 우리가 직면하게 될 미래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예언들이 실제로 실현될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재앙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대혼란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언되었으며, 특히 강대국들의 붕괴 이후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영적 리더십과 지리적 위치는 이 혼란 속에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지구의 재난이 지나간 후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질서 속에서 한국은 중요한 위치에 설 것입니다. 이 예언이 실현될 날이 다가오고 있을까요?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변화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세계적인 재앙 이후 한반도가 신세계 질서에서 맡게 될 중요한 역할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재앙이 지나간 후 세계는 새로운 질서 속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예언가들은 이 질서의 중심에 한반도가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한반도의 위치와 영적인 리더십은 세계 각국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을 때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성과 문화적 유산은 세계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교적 가치관, 불교적 사상, 그리고 현대적 기술력이 결합되어 한국은 물질과 영성의 균형을 이루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가 아니라 인류의 영적 재건에 기여하는 나라로 떠오를 것입니다. 예언가들은 이 시기를 새로운 각성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한반도가 이끄는 새로운 시대는 단순히 전쟁과 재난의 종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새로운 방식으로 협력하고 영적 깨달음과 과학적 발전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을 것이며 그 역할은 과거의 예언 속에서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변화들은 단순한 재난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이 새로운 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예언가들이 말하는 이 각성의 시대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 신호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재난 이후 도래할 황금 시대와 그 속에서 한반도가 맡을 역할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대재앙이 지나가고 예언자들은 인류가 새로운 황금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는 모든 갈등과 전쟁이 끝나고 인류가 진정한 평화와 번영 속에서 살아가는 시기로 예견되었습니다. 황금 시대는 단순히 경제적 발전을 넘어선 영적인 각성과 조화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예언에 따르면 황금 시대는 인간이 더 이상 물질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정신적 성장을 우선시하는 시대입니다. 이는 각국이 경쟁을 멈추고 서로 협력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질서는 한국이 그 앞장에 설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문화는 이 새로운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유교적 가치관과 불교의 사상은 인간의 정신적 성장과 자연과의 조화를 강조하며 이는 황금 시대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한반도는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황금 시대가 단순히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 역할은 미래의 리더십을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간에 함께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황금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이제 과학적 기여와 한반도의 운명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과 테슬라 같은 과학자들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이론과 발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참여한 비밀 프로젝트와 과학적 실험들은 우리의 미래와 깊은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과 영성의 경계를 허무는 이러한 시도들은 한반도의 미래와도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테슬라의 전자기장 연구는 그 자체로도 인류의 인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공간을 조작하고 인류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기여는 한반도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예언가들은 과학과 영성이 결합된 미래를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인류가 단순히 기술 발전만으로는 미래를 맞이할 수 없으며 영적 성장과 과학적 진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한반도는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기술적 발전과 영적 전통은 이 새로운 시대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위대한 과학자들이 남긴 유산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구가 오늘날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한국은 과학과 영성의 조화를 통해 인류의 운명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한반도의 운명이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필라델피아 실험과 같은 과거의 사건들은 우리의 미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실험에서 비롯된 과학적 발견들은 우리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이러한 과거와 미래의 연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는 외세의 침략과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한국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언가들은 한국이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한국이 세계의 중심이 될 것이며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영적 리더십을 통해 세계를 이끌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와 미래가 연결된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반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설 것입니다. 미래의 비전을 통해 우리는 2049년의 모습과 그 기술적 혁신이 한반도의 미래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여행자가 목격한 27744 미래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반중력 기술이 발달한 이 미래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과 노동이 사라지고 인간은 물질적 욕망에 얽매이지 않으며 오로지 정신적 성장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미래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기술적 혁신이 인류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국은 이 기술적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미래의 혁신적인 기술들은 한반도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예언가들은 한국이 미래의 기술적 리더로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반중력 기술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은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미래의 비전을 통해 한국이 기술과 영성의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다 가와 있으며 우리는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한국의 운명과 글로벌 각성의 연결고리에 대해 최종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예언이 시사하는 바는 한반도가 글로벌 각성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이 순간, 우리는 과연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요? 한국은 그 운명의 중심에 서 있으며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비전이 하나로 모이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실현될 가능성은 이미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단순히 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 인류의 운명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우리는 그 중심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국의 운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순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준비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함께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는 이미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미래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한국의 미래와 그 안에 담긴 예언들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현실이라면 당신은 그 변화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요? 필라델피아 실험에서 시작된 시간과 공간의 조작, 그리고 2774-9년의 미래 비전까지 이어진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확실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으며 그 중심에는 한반도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영성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과 테슬라가 열어놓은 과학의 문은 단순히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 인류의 영적 성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예언가들은 경고했습니다. 전 세계가 대재앙을 겪고 기존 강대국들이 몰락하는 가운데 한국은 그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의 중심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예언들이 반복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할 때입니다. 황금시대, 평화와 조화의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중심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때 중요한 영적 리더십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가 된 것입니다. 기술은 이미 눈부신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반중력 기술과 같은 혁신은 2749년의 미래를 가능하게 할 것이고 한국은 그러한 기술적 진보의 선두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만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미래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과 조화, 그리고 전 인류의 협력 속에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예언가들이 말한 각성의 시대는 우리가 그 흐름에 맞춰 준비할 때 실현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한국이 미래의 리더로서 세계를 이끌어 나갈 때 우리는 과연 그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당신의 선택과 준비가 미래를 형성할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미래는 이미 다가오고 있으며 우리는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준비가 되셨나요? 2025년 한반도는 전례 없는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수세기 동안 예언자들은 다가오는 재앙과 기회를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예언이 단순한 이야기에 불과할까요? 한 북한 예언자는 곧 다가올 미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하고 위태로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은 단지 신화일까요? 아니면 진정으로 현실이 될까요? 2025년 북한에서 일어날 사건들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예언의 깊은 의미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알아봅시다. 북한의 가장 신비로운 인물 중 하나로 알려진 이 예언자는 그저 단순한 무속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의 예언은 북한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으며 그의 기원과 명성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가 경고한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점에서 그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의 예언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탐구해야 합니다. 이 예언자는 북한의 역사적 사건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 이후부터 이어진 여러 정치적, 사회적 사건들을 그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그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또한 그의 예언은 단지 미래의 재난에 국한되지 않고 한반도의 통일과 정치적 변화까지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한의 정치적 지도자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그의 말은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신중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의 명성은 북한 내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예언은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가 경고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은 그를 단순한 예언자가 아닌 북한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영향력은 그의 예언이 북한을 넘어 전 세계에 미칠 파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그의 예언은 단순한 미신이나 신화에 머물지 않고 북한의 미래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예언한 2025년의 사건들을 더욱 깊이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신념을 넘어선 한반도의 전체적인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5년은 이 예언자가 가장 강력하게 경고한 해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해는 전례 없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격변으로 한반도가 큰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합니다. 특히 두만강의 대홍수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위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두만강의 범람은 북한 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단순한 물리적 피해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구조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두만강의 범람은 단순히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의 내부 정치와 사회적 혼란을 가속화시킬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홍수로 인한 대규모 이재민 발생, 식량 부족,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불안은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 홍수가 그저 물리적인 재앙이 아니라 북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정치적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 홍수 외에도 예언자는 자연재해가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과 얽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 내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으며 국제적인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 여파는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5년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북한의 정치적 구조와 사회적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미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은 붉은 달의 해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이 붉은 달은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예언자는 이 현상이 곧 다가올 재앙의 신호라고 경고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붉은 달이 불길한 징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붉은 달은 변화를 의미해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붉은 달은 재난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 예언에 따르면 붉은 달이 뜨는 해에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변화가 연이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징조는 예로부터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번에도 그 영향력은 클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징조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불안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붉은 달은 단순히 파괴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변화와 재생의 시작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이 붉은 달이 북한의 정치적 구조를 뒤흔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징조라고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미래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붉은 달은 북한과 한반도 전체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징조를 단순히 불길한 것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기회를 인식하고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은 재앙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붉은 달과 같은 자연의 징조들이 정치적 격변과 연결된다는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징조들이 김정은 정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김정은 정권은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자연재해와 더불어 정치적 불안정이 정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오랫동안 철권 통치를 유지해왔지만 2025년의 재앙적인 사건들은
그 기초를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내부 혼란은 정권에 대한 불만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며 이는 정치적 반발과 내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 특성상 이러한 불만은 겉으로 드러나기 어렵지만 내부에서 서서히 커져가는 불안감은 결국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이 위기는 북한의 국제적 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언자는 이러한 정치적 불안이 외교적 긴장으로 이어져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과 미국, 한국, 중국 간의 미묘한 외교적 균형이 이 시기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국제적 긴장과 더불어 북한의 내부 정세의 불안은 한반도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북한의 내부적 위기를 바라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위기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예측해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자연재해와 정치적 격변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며 2025년은 그 정권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중대한 해가 될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한 예언과 연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백두산 폭발입니다. 백두산은 오랜 세월 동안 한반도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으며 그 폭발은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예언에 따르면 백두산이 2025년에 폭발할 것이며 이는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폭발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언에 따르면 한반도 전체의 변화를 예고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 폭발은 북한의 정치적, 사회적 구조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주변 국가들 역시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백두산의 폭발은 단순히 물리적인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걸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백두산의 폭발은 자연적 재난 이상의 사회적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북한 주민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사건이 될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은 그 무엇보다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북한 내에서 백두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국가의 상징적인 존재로 여겨져 왔기에 그 폭발은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심리적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백두산 폭발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상징적 의미를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북한의 변화, 한반도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국제사회의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한반도와 세계의 운명이 크게 바뀌는 것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백두산 폭발과 김정은 정권의 위기에 대한 예언은 이미 북한 주민들 사이에 깊은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예언자들의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다가오는 재앙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이 다가오면서 이러한 불안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과거에도 점술가와 예언가들의 말을 신뢰해 왔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점술과 예언은 전통적인 믿음 체계와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정부의 통제 속에서도 이러한 예언들을 비밀스럽게 전파하며 다가올 재앙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특히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과 자연재해에 대한 두려움이 결합되면서 이러한 예언에 대한 믿음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은 사회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으며 이는 북한 사회 전체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의 통제 아래에서 이러한 예언을 논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사회적 불만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언이 북한 주민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주목해야 합니다. 2025년이 다가오면서 이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북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불안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북한 예언자는 2025년을 한반도의 통일을 예고하는 긍정적인 해로도 보고 있습니다. 두 마리 용의 상징은
남북한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것이라는 강력한 이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한반도 전체의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마리 용은 각각 남한과 북한을 상징하며 그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은 오랜 분단을 끝내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재탄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남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통일에 대한 염원이 더욱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상징적인 이미지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통일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남북한 주민들에게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오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엄청난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마리 용의 이미지는 남북한이 다시 하나가 되는 날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언이 단순한 상징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예고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통일은 오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한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두 마리 용의 상징은 그 희망을 담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 주민들에게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예언들은 모두 2025년이 한반도에 있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와 정치적 격변, 그리고 통일에 대한 희망은 모두 이 시기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북한의 정치적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해가 될 것이며 이는 북한 주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권의 붕괴와 통일에 대한 예언이 맞물리면서 2025년은 북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정치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오랜 고통과 억압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를 하고 있으며 그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국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북한의 변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전 세계에 걸친 국제적 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언에 따르면 2025년은 북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걸쳐 큰 변화의 시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언이 단지 북한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2025년은 한반도와 국제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해가 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를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 예언자의 경고와 예언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2025년이 되면 두만강의 대홍수, 백두산의 폭발,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붕괴와 같은 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이 과연 현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예언들은 단지 상상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이러한 의문은 그저 우려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 예언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단지 북한 내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의 운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세계와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 예언들이 한반도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걸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예언자가 예측한 사건들은 단순한 지역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변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만강의 대홍수나 백두산 폭발과 같은 자연재해는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까지도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제적인 경제, 정치적 관계에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붕괴라는 예언 역시 북한 내에서의 정치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남북한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들과의 관계 재정립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 정권의 변동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이 진정으로 이 예언대로 흘러간다면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들이 단지 불길하고 부정적인 사건들만을 예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언 속에서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북한 예언자는 두 마리 용의 상징을 통해
남북한이 다시 하나로 통일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통일은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을 넘어 오랫동안 이어져 온 한반도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 통일의 가능성은 남북한 주민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언들을 단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경고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확실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통해 다가올 변화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 여부를 떠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지 북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준비와 경각심입니다. 예언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예언이 그저 상상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예측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5년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언은 단순히 불가피한 운명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일지도 모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단지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 세계가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글로벌한 파급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2025년이 되면 예언이 현실이 될지 아니면 단순한 상상에 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답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준비가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예언이 현실이 되든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다가오든 우리는 그 변화의 시기를 현명하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 변화를 준비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나아갈 방법을 찾아봅시다.